온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10년 뒤에 부동산 상황이 어떨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는가. 저 얘기는 누구랑 지금 같은 입장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예측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 지사가 2013년도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반갑습니다. 성지준입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다 라고 평가받는 화천대유 사건이 날이 갈수록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금 엄청난 비리 사건에 대해 가지고 대단한 자기가 과업이라도 이룬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뻔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었던 사실상 잠적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엄청난 비리 규모에 걸맞게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도 정말로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상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 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면서 이번 대장동 개발 사건을 주도했다라고 평가받는 바로 유동규 씨이죠. 그런데 그 유동규 또한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었죠. 뿐만 아니라 천화동인의 소유자로 알려진 변호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사라지고 잠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우리가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두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김만배고 나머지 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이고 누구만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냐?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대표인 이성문 씨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입장도 뭐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스스로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이성문 대표만 지금 불러다 놓고 조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드디어 침묵을 깨고 유동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왜 하필 유동규는 지금까지 잠적하고 있다가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도 바꿨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등장한 것일까요? 삼초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지금 위험한 사안이라는 거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처음 터졌을 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아닌가? 내가 실무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를 직접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니까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바로 유동규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고 자기가 사장 직무대행일 때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벌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곱씹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게 거짓말인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상 대장동의 수익 구조 자체를 유동규 씨가 만든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누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내부 비판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반문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정말로 없었던 것일까요? 제가 기사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고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던 기사죠.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하겠다. 대장동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 씨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유 씨가
제멋대로 발표한 거래요. 대장동 개발은 분명히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변함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유씨가 누굽니까? 바로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가 지금 2012년도에 이미 지적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재명 시장이 됐건 성남시가 됐건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다. 재차 강조를 했었는데 갑자기 유씨라고 하는 인간이 제멋대로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민간 시행사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계자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민간 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도 유동규 씨는 뭐라고 합니까? 비판의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잠적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입장 표명을 뭘 하겠다라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10년 뒤에 부동산 상황이 어떨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는가? 저 얘기는 누구랑 지금 같은 입장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예측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 지사가 2013년도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장동 용도 변경만 하면은 수백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생긴다.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써놨죠. 대장동 개발은 판교의 금싸라기 땅이었던 것이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써놨던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관계자도 뭐라고 합니까? 이미 배당금이 나와 있지 않냐? 어떻게 배당금이 나올 수가 있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나와 있다는 거죠. 왜 유동규가 됐건 이재명이 됐건 계속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이 주장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그렇게나 많은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천대유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대장동에서 아파트 부지 12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 A1과 A2 그리고 A11과 A12 요게 이제 화천대유 소유였습니다. 공용부지를 제외하고 전체 민간 택지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택지인데요. 문제는 저곳이 경쟁 입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놀랍게도 183대 1이었습니다.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침소봉대식 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점 만점 중에서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20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성남의 뜰 말고도 다른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 뜰만 유일하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았던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0점 만점 중에서 20점 이래버리면 적은 숫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1등과 2등, 1등과 3등의 차이로 보게 된다면 20점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유동규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그게 특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산업은행이 됐건 메리츠가 됐건 이런 지금 기업들이 사실상 끼워넣기 식으로 여기에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고서야 1조가 넘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이렇게나 지금 거대한 사업에서 20점 점수를 챙기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관련자가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윗선
그렇게나 많은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천대유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대장동에서 아파트 부지 12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 A1과 A2 그리고 A11과 A12 요게 이제 화천대유 소유였습니다. 공용부지를 제외하고 전체 민간 택지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택지인데요. 문제는 저곳이 경쟁 입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놀랍게도 183대 1이었습니다.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침소봉대식 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점 만점 중에서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20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성남의 뜰 말고도 다른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 뜰만 유일하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았던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0점 만점 중에서 20점, 이래버리면 적은 숫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1등과 2등, 1등과 3등의 차이로 보게 된다면 20점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유동규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그게 특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산업은행이 됐건 메리츠가 됐건 이런 지금 기업들이 사실상 끼워넣기 식으로 여기에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고서야 1조가 넘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이렇게나 지금 거대한 사업에서 20점 점수를 챙기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관련자가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다 잘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20점 상대 점수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동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김만배 씨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이고 권순일이 됐거나 박용수가 됐거나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대한민국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진실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비참해지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